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AI 생태계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중 힘겨루기에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발표한 이 AI 행동 계획 살펴보고요. 우리만의 이 쏘버린 AI 전략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도요.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AI를 첫 번째 화두에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AI의 진심입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사마다 좀 다른데 어떤 언론사는 AI 액션 플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또 우리말로는 AI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AI 액션 플랜 행동 계획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들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AI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나라의 미래 그리고 경제의 모든 것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다 AI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일단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AI 행동 계획은 AI 산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에 90개 정도의 항목의 실행 방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굉장히 광범위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AI 혁신의 가속화, 그다음에 AI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안보 리더십 확보. 아까 경제 안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쪽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에 뒤지지 않겠다.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AI 혁신 가속화라는 것은 결국은 관료적인 문제, 규제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는 AI 도입을 가속화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국방에 돈을 쓰듯이 AI 산업에 돈을 쓰면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죠. 규제 철폐죠. 규제 철폐죠. 네.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할 때 이 속도감이 또 중요하거든요. 속도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환경 평가 면제라든지 인허가 절차 단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공장 같은 거 팹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팹을 짓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혁신 속도로 만든 전력망, 결국은 전기망이 잘 구축이 되고 굉장히 순도 높은 전기가 공급이 돼야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오류를 안 발생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안보 리더십이 또 중요할 텐데 미국의 AI 기술을 동맹하고 파트너국에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겠다. 미국의 AI 상품을 동맹국에 쓰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는 고성능 AI 칩,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된 NVIDIA, 흔히 말하는 GPU 같은 것들을 수출 못하게끔 하면서 중국의 어떤 AI 성장을 막고 미국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짜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세 번째, 저 AI를 안보 리더십으로 옮겨가면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의 이 AI 기술 표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 전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앞으로 AI의 핵심 타운이 되겠다, 뭐 핵심이 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이면에는 중국을 좀 누르기 위한 것도 있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AI 액션 플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도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양국에서 AI 발전이 격화되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 발전을 통한 경제 패권 기술 패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발전을 막고 미국만의 어떤 혁신적인 능력 그리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그걸 또 전 세계 표준을 만들고 표준화를 만들고 이것을 동맹국들에게 쓰게 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어떤 AI 능력을 공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의 AI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안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란 것이 군사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군사 기술이 결국 안보 차원의 문제로 환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AI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군사 안보와 직결시켜서 군사적인 우위도 지키겠다라는 큰 플랜 하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도권이 아니라 주도권과 격차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상품 시장을 크게 벌림으로써 미국의 AI를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중국의 AI 생태계는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들이 미국의 AI 쓰게 함으로써 중국의 AI 생태계를 고립시키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AI란 것은 사람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발전 속도가 또 빠르고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될수록 활용폭도 높아지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 세계적인 독점적인 역량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배력을 가지고 가면서 미국의 어떤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수출 강국까지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이 AI 행동 계획이 발표된 지 3일 뒤에, 사흘 뒤에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나섰습니다. AI 국제 협력 기구를 만들자 이런 건데 우리끼리 또 AI 뭐 하나의 팀을 만들자. 이건 전형적으로 맞서는 그런 태도이기도 한데 이 AI 국제 협력 기구라는 것, 이건 중국 겁니다. 이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역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AI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계속 중국 쪽에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빠르게 쫓아가고 있고 특히나 AI 분야의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많이 또 앞서 나간다,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측 입장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군사적인 이슈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독점적인 역량, 지배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행동 계획이란 걸 이야기를 했는데 AI 산업에서 발전시키고 이것을 다자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AI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같이 쓰면서 시장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또 쓸 수 있게끔 중국의 에너지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 지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을 공개하고 더 활용을 높이고 활용을 높임으로써 또 중국의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런 선순환적인 양상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AI를 수출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뭐 중국 역시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네. 중국은 같이 인프라 개발도 하고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약간의 뉘앙스는 좀 다른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미국의 AI 산업이 완전히 좀 압도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뭐 굳이 중국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중국의 AI 산업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좀 압박해야 될 정도로 상당 부분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게 맞나요? 이 정도입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중국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성능이 괜찮아요? 괜찮죠. 이게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뭐 80% 이상은 쫓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30% 이상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중국 관련 보고서들이 나오면은 중국의 AI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활용이 가능하고 오픈 소스로 만들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싸고. 싸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들 중국에서 오히려 수출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좀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근간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인프라 개발 같은 것들이 싸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예.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국보다 한 30% 이상 싸다.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는 중국이 투자도 해주고 프로그램 역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주고 GPU 쓰는 거 역시 중국 프로그램들은 조금은 소규모거든요. 딥시크가 미국 뭐 GPT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소규모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규모 흔히 말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저개발 국가 혹은 글로벌 사우스에 공급을 함으로써 이쪽에 확실한 수요를 만들고 같이 인프라 건설 또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같은데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데이터 같은 것도 수출함으로써 어떤 각종 AI 협력 기술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겠다는 플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고 모형 자체가 미국과는 달리 완전히 오픈 소스. 그리고 오픈 소스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 활용도를 높일 때 실제 이제 이것을 응용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인프라 같은 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이런 거에 있어서 수집이 쉽죠. 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AI 산업이 잘 발달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 정부, 미국은 조금 더 AI 주권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이 풀 스택 패키지라고 해서 모든 것들 다 미국 걸 갖다 써라 이런 얘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풀 스택 AI 수출 패키지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 미국이 의도하는 게 뭔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아무래도 이 풀스택이란 것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GPU 같은 하드웨어라든지 데이터 엔비디아, 센터, 엔비디아죠.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언어 모형, 대형 언어 모형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거에 대표적인 오픈 AI, 오픈 AI, 뭐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제미나이, 것들이 다 네. 이런 것들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챗봇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고 나오겠죠. 응용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이것들을 활용한 서비스나 로봇 같은 것들이 직접 나오게 될 거고 그 결국은 이 총체적으로 총합이 된 어떤 표준이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기술 예. 표준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사가라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개발은 미국이 하되 우리가 미국의 표준을 만들고 예. 미국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드웨어도 제공하면서 이것들을 수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들을 중국에 넘겨주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통제란 것이 그 중국은 아까 오픈 소스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미국의 기술 같은 것들은 절대 오픈 소스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갖다만 써라. 갖다만 네. 쓰고 네. 우리의 결국은 이런 AI 기술 같은 것들은 플랫폼을 미국에 두면서 쓰는 것도 데이터 센터만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 개발한 걸 쓰고 미국의 운영 체제 하에서 미국의 가버넌스 하에서 쓰고 특히나 중국에 주면 안 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글로벌 통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의 각종 군사력까지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치 인터넷 시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표준으로 만든 이제 그런 전략 같은데 하지만 교수님 이제 AI라는 것은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데이터를 일종의 좀 유출, 뺏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소버린 AI, 이 AI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액션 플랜으로 압박하면 우리의 소버린 AI, 우리도 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통상 교육이 통상 네. 협상이 이루어지듯이 AI에 대해서 좀 이제 향후 요구할 수는 있다. 미국이 개발한 AI가 아까 풀스택으로 진짜 완전히 갖춰주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써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입해 나갈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 AI 풀스택을 수입해 가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수입된 AI 물건들, AI 관련 어떤 시스템부터 다.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네. 것들을 한국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버린 AI, 국가 주도의 어떻게 보면 LLM 대형 주권이죠. 대형 네. 언어 모형이라든지 AI 기술 같은 것들이 조금 경쟁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에서 강제로 미국이 수출하는 양상이 되고 있고 결국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늘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온 나라들은 이때까지는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소비가 없어서 수입을 못했는데 이제는 풀스택 AI 같은 것을 수입을 해가면서 교육 조건 같은 것들을 개선해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도 이 소버린 AI 주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개발하고 더 이상 우리가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지금 현재 소버린 AI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파운데이션 모형이란 것은 기반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흔히 말하는 GPT 같은 모형이라고 크게 네, 생각하시면 우리 됩니다. 것도 있어야죠. 예, 이제 네.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모형들이 있어야 또 적절하게 개발하면서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또 AI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또 학습의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면서 또 더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의 퀄리티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프로젝트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 10개 기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KT, SKT, 네이버라든지 LG연구소 이런
해서 한 10개 기업 등을 통과를 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선수들이네요. 예, 네. 예를 들어 뭐 KT 같은 경우에는 행정망, 결국은 아무래도 KT가 원래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행정망 쪽에서 AI 기술들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T 같은 경우는 추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예측을 잘하는 모형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C라든지 이런 뭐 자사의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학술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역량을 발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호남 테크놀로지 이런 데 같은 데들은 의료 특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는 뭐 산업 현장 기술들을 통해서 각자 사실 뭐 챗 GPT 써보시면은 모형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냥 글 쓰는 모형들도 있고 추론하는 모형들도 있고 계산하는 모형들도 있고 작곡도 해주고 이게 여러 모달이 있듯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듯이 예. 한국형 개발 독자 파운데이션 개발 역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GPU를 뭐 팀당 최대 1,000장 이상 지원하겠다. 그리고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보니까 연간 20억 원 이상 지원하겠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작물 데이터에 대해서 공동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차가 된 거고 이제 8월에 5개 팀을 이제 다시 국가대표가 선정되죠. 선정되는 5개. 거고 예. 27년에 이제 2개 팀을 압축을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보다 선도적인 모형을 만들겠다. 독자 AI 파운데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표에도 나오지만 원래 이제 7월이었었는데 8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최종 국가대표 5개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줘서 분야별로 우리 소버린 AI의 대표 선수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각 팀당 1,000장씩이 GPU를 지원한다는 프로젝트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GPU가 비싼데 정부가 지금 13,000장을 확보를 하는 지금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뭐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프로젝트죠. 아무래도 이제 AI 같은 경우 학습이 중요하고요. 학습을 하려 그러면 이 GPU의 연산 역량을 가진 GPU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조 4천억 원 가량, 4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이 칩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GPU를 13,000원 정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NHN 이런 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 위에 달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독자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GPU 자체는 엔비디아에 당연히 사야 되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최적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은 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네이버라든지 NHN이나 카카오 쪽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들을 해서 이제 이들 또 경쟁을 시키겠죠. 이들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하는 쪽을 뽑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결국은 GPU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GPU를 운영할 그 윈도우 사실 우리가 컴퓨터 쓰면은 윈도우가 있어야 네. 운영을 할 수가 있듯이 GPU도 GPU에 걸맞는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네이버, NHN, 카카오 이쪽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GPU를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 B200 또 GB200 되게 비싼 것들 정부가 1조 원 넘게 이제 사드려고 앞서 말한 이제 국가 대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또 하나 측면이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이 AI 관련한 수준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수 정부는 이걸 AI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교육 인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AI 전사 같은 전략들은 결국은 AI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리고 그러면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AI 활용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에 대한 굉장한 마인드들이 또 생깁니다. AI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소버린 AI를 만들어도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할 사람이 또 없는 것은 또 나라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국민 전체의 AI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AI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것은 소버린 AI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확장시키고 또 몇몇의 사업적 어떤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또 사업 기회를 창출해가지고 네. 또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룹, 일반인 그룹, 뭐 핵심 인재 그룹 전체에 대해서 이제 AI 전사들을 다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말 어떤 거냐면 저변을 확장시키면서 수요를 늘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수요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비즈니스가 돼야 우리나라 소버린 AI 역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체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쓰고 활용하면 할수록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기업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창업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도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다 이 챗 GPT, AI를 이용해서 뭐 숙제를 해올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도 같이 이용을 해도 보면?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저도 네. 검사를 하지만 그냥 베끼는 친구들하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인풋을 넣어서 뭘 고쳐라라는 그 친구들 명령 또 내리는 예, 거죠. 명령 네. 또 내리고 핵심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좀 분명히 다르다. 뭐 보면 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우리 청년들을 AI 전사로 키우겠다라는 또 인재 개발도 함께 있고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 행동 계획. 지금 각국이 다 AI에 올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버린 AI 구축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또 AI의 승부, 기술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기업들 어떻게 좀 힘을 합쳐야 될까요? 정부는 지금 인프라 확장에 굉장히 앞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결국 인프라가 없으면 운영 시스템 개발도 어렵고 운영 시스템 개발이 안 되면 뭐 소버린 AI라는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전하는 소버린 AI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나 수출로 연결시켜서 뭐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타겟팅하듯이 우리의 기술이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타겟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사업 기회 같은 것들을 발전시켜줘야 되고요. 이와 뒷받침해서 뭐 정부는 또 규제 완화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